유관순열사 기념관 안에 있는 기념품점에서 일본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천안시는 즉시 조치에 나섰습니다. 옛 장항선 폐철도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가 개통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도 가능합니다. 행복도시권 광역 BRT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역 BRT 브랜드 이름은 바로타로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작 기념품점에서는 유관순 열사와 관련 없는 액세서리가 판매되는가 하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입니다. 아우네 독립만세 운동 등 자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유관순 열사의 열정과 애국심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념관 안에 있는 기념품점에서는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상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뿐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기념품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없는데요. 그런 거 찾기는 좀 안 가져요. 보기만 하고. 네. 심지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담긴 액세서리마저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을 찾은 방문객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유관순 열사님 그 모형, 조그마한 모형으로 핸드폰 액세서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념관 내 일본 캐릭터가 새겨진 상품 판매는 지난 3월에도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 해당 부서는 당시 개도는 했지만 기념품점이 임대이기 때문에 판매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며 상품 판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임대를 결정하니 세상이 또 다시 한번. 한편 취재가 끝난 뒤 천안시는 기념품점에서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3.1운동이 펼쳐진 지 100주년.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는 곳에 일본 캐릭터들이 버젓이 자리를 잡으면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놀거리가 부족한 천안 지역에 물놀이 시설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수질과 안전 등 이용에 문제는 없는지 장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풀장에서 어린이들은 어느 때보다 신난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미끄럼틀을 타고 힘껏 보트를 모는가 하면 거친 물장구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신이 난 건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올 수도 있고 또 큐브도 원래 1m 이상이면 안 되는데 큰 거 가져올 수 있어서 엄청 좋았어요. 지난 20일 천안 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과 도솔공원에 문을 연 무료 물놀이장입니다. 유아를 위한 수심이 얕은 시설부터 에어바운스 놀이기구와 유스풀 등을 갖췄습니다. 천안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안에는 놀이시설이 없고 아산이나 타 지역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제 시청에 가까운 데 생기고 이 근처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이용객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물놀이장 수질과 안전관리였습니다. 시설을 운영 중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전문 수질관리사를 배치하고 상수도를 24시간 여과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수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24시간 여과기를 돌려서 물을 상시 최상의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놀이 시설에서 경험이 많은 안전요원과 간호조무사 등 40여 명을 상시 배치해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단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천안 무료 물놀이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옛 장항성 폐철도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가 최근 개통했습니다. 도로 상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선 2만 세대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뻥 뚫린 도로를 막힘없이 질주하는 자전거 운전자들.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장항선 폐철도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가 마침내 개통했습니다. 지난해 2월 착공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아산시 방축동에서 신창, 도고면에 있는 이 도로는 총 연장 10.2km에 3에서 6m의 폭으로 조성됐습니다. 저게 차광막 효과를 해주니까 날이 더울 때도 탈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하고요. 이 횡단보도 한 서너 군데만 조심하면은 20km 왕복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전체 도로 중 7.5km 구간에는 18,500여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연간 8,000메가와트, 22,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는 소나무 78,000그루를 식재한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를 램으로 인해서 좀 그늘이 형성이 돼서 그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그 계절에 상관없이 이번 자전거 도로 개통으로 아산이 명실상부한 자전거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와 천안시 기업인협의회 6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관과 기업 등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인협의회는 졸업생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금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5일까지 천안 시민회상 수상자 후보를 공모합니다. 시상 부문은 교육, 학술과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6개 부문으로 올해는 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시민에게 시상하는 지역경제 부문이 신설됐습니다. 후보 자격은 천안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천안 소재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속 기관장 등의 의견서를 첨부한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5일 흥타령 춤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 지사는 부산 누리마루 에어팩하우스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지역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또 천안시 동남구와 서천 일대에서 스마트 실버케어 규제 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법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다음 달 23일까지 도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는 도 정책 사업과 시군 소규모 주민 밀착 사업 등 2개 분야로 총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행사성 사업이나 특정 단체 지원 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도 관계자는 공모사업 도비 보조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고 도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문예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공청회는 연구용역 업체 측의 기본계획 설명과 문화예술인, 언론인 등의 주제 발표, 주민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수렴을 통해 문예회관 건립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는 2022년 준공 목표인 문예회관은 권곡 문화공원 내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이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광역 BRT 구축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브랜드 이름도 선정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에서 운행하는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이른바 BRT입니다. 지난해 BRT 이용객은 역대 최고치인 629만 명이 이용하는 등 세종시의 핵심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BRT가 충청권을 하나로 잇는 광역교통망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대전 신동 둔곡지구와 청주 터미널 등 20km 안에 있는 6대 도시 거점을 20분 이내에, 천안 아산역과 청주공항 등 40km 안에 있는 4대 광역 거점을 4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오송에서 청주공항 간 BRT 연결 등 2개 사업이 단기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세종에서 공주터미널 간 BRT 연결 등 3개 사업이 중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조치원에서 천안 아산역 간 BRT 연결 사업도 향후 장기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용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조금 이용객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서는 일단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래적으로 인구가 좀 늘어나고 또 이용객이 많아지면은 그때 가서 이제 관련 계획에 집어넣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처럼 행복도시권 광역 BRT 교통망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이곳을 달릴 광역 BRT 버스의 이름도 확정됐습니다. 행복청은 광역 BRT 이름 결정을 위해 누리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출품된 1,100여 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바로타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타를 일단 최우수작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우수작은 2차 심사의 70% 그리고 시민평가 30% 합산을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전화 한 통화로 세외 수입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ARS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납세자는 ARS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방세와 세외 수입 부과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30만 원 이하 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확인 가능하며 업무 시간 중에는 담당자와 전화 연결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나성동 어반 아트리움 5층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엽니다.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서는 가족형 체험 테마파크에서 근무할 직무요원 46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직종은 테마파크 안내, 고객 안전관리, 미화 등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문의는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 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시의 위상 때문인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많은 인물들이 자천타천으로 출마 예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한 곳인 지역구가 두 곳으로 분구된다는 가정 아래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인물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대략 6명.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윤영권 현 세종시의회 의원, 이강진 현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이영선 지방분권 세종회의 대변인, 이종승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 등입니다. 이들 모두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자유한국당은 최근 시당 사무처장을 교체하는 등 내년 총선에서 서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과 송하영 현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유용철 전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 협의회장, 이성용 세종시민포럼 도시발전연구소장과 조관식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최민호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이 자천 타천으로 출마 예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중로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정의당에선 최근 선출된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실질적 행정 수도로 떠오른 세종시의 위상 때문인지 민주당에선 이낙연 총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중앙 정치인의 세종시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시각입니다. 아직 완성되고 있지 못한 행정수도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데에서 세종 시민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신 분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한편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와 주요 총선 이슈를 점검해본 시사토크 견제구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티브로드 세종방송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자율주행 실증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 따르면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세종 자율주행 실증 규제 자유특구를 최종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특히 특구 안에서는 자율버스 운행 실증이 허용돼 국내 최초의 자율차 상용화 거점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정부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세종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협약을 통한 축산 악취 해결 등을 추진해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국무총리 표창과 인센티브 1억 원, 포상금 700만 원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KTN114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4364-841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선진파워테크에서 금속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9-285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블루네트웍스에서 IT 기술 영업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7-256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EP스퀘어에서 도장 및 티막 처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515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